네, 여러분 오래간만에 남정욱 교수 모셨습니다. 요즘 또 이런저런 작업에 굉장히 바쁘셔서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머리가 약간 기른 것 같아요. 저 방송 출연을 좀 자른 건데 그렇습니다. 아, 잘랐습니까? 예. 그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 못 봤다는 얘기. 예, 못 봤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좀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에요? 오전에는 저희 그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음. 거기서 만드는 부역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예, 예, 있거든요. 예, 예. 그거 지금 1차 편집한 거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 감독이 하는. 예, 총재협력 만드는 건데 이 탄핵 초기부터 시작해 이제까지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건건이 이제 보던 걸 갖다 한 번에 다 이제 종합 편집한 거 스토리가 있나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쫙 보게 되면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가 한번 쫙 한눈에 그렇군요. 예. 그거는 상영용으로 만든 겁니다. 상영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사회는 할 건데 나중에 부역자들. 예, 부역자들. 누가 부역자죠? 부역자는 이제 그 김씨왕조에 부역한 사람들이 있고요. 부역자들 플러스 이제 배신자들이 같이 이제 해가지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들어요. 예, 부역자 및 배신자. 배신자들. 예. 총체적으로 반역자들. 몇 분짜리예요? 1시간 10분짜리입니다. 꽤 분량이 있네요. 그럼요. 그 탄핵 초기부터 쫙 나오는. 원래 이 극장 상영용으로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인터넷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판으로. 네. 아니 모바일로 쉽게 주고 받고 이럴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내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래? 좀 많이 걸리죠. 1시간 10분짜리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되니까요. 별로 무리가 없어요. 유튜브로.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출시돼요? 출시라는 표현은 아닌데 아무튼 4월 13일 이후. 업로드. 말이죠.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3일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4월 13일. 예. 다 됐네. 다음 주네. 예. 1시간 10분짜리. 제가 그래서 시사회도 이제 한번 하긴 하는데요. 다큐멘터리죠. 예, 다큐멘터리입니다. 주필님도 나오세요. 전에 한번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갔어요. 뭔지 얘기하고 찍어가던가 아니면 그냥 막 찍어가던가요? 아니 제목은 얘기해서 부역자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나보고 나 부역자냐 그러고. 예. 그래서 아마 그거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북한의 대남 공작사 플러스 대한민국 좌익들의 정권 탈취 기도사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미친 사람 소리를 같은 거 듣거든요. 왜? 왜 모든 걸 그렇게 이상하게만 생각하냐고. 근데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연관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제 생각엔 정설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출연진은 몇 명이나 돼요? 출연진은 주요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 한 9분 정도. 이제 얼굴 보면 다 아실 분들인데요. 황수홍 변호사. 그 중간에 이제 일반 자료 화면도 있어요. 자료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쫙 보면서 중간중간마다 이제 해설 비슷하게 인터뷰하신 분들이 나레이션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영화를 그래도 한 10년을 했는데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저 감독. 부역자들. 예, 부역자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또 남 교수는 또 뭐 박정희 전집을 만든다고요? 예, 올해가 이제 좀 박정희 그 탄생 100주년이 되니까요. 올해 100주년이죠. 예. 100주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행사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 강좌 같은 것도 프레스센터에서 많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예. 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왜 박정희인가 예. 라는 제목으로 예. 시민 강좌를 하고 예. 한 달에 한 번씩 예. 또 그다음에 용산 그 전쟁기념관에서 또 뭐 전시회도 하고 또 이제 박정희 전집 출간 예, 전집을 하고. 합니다. 그 생전에 남긴 기록이 얇은 팜플렛 혁명 지도자의 길이라는 책이 하나 있고요. 그거는 본인이 쓴 거죠? 그건 다 거의 본인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길하고 예,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예, 국가와 혁명 관화. 국가와 혁명 관화. 예, 그다음에 뭐 민족의 저력, 뭐 민족 중흥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래도 글을 써 25년을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쓴 거예요. 필체가 똑같아요. 그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뭐 근대화 연구에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표 지필도 아니고 박 대통령의 그 일기하고 그 글씨 이 글 어투가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글을 많이 만져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 민족 나갈 길은 직접 쓴 거다.
아, 직접 쓴 거. 예, 최소한 불러주는 거를 구조란 걸 받았었더라 하더라도 남이 쓴 거가 아니더라고요. 본인의 여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있군요. 예, 예. 아니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한 문필가이기도 했어요. 그 문제가 당시에도 있죠. 예, 예. 그 당시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필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말하자면 이 찬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만일에 혁명 지도자 정치인을 안 했으면은 문필가가 되었을 됐을 거다. 가능성이 이런 있죠. 주장도 예. 있었어요. 그게 느껴지던 모양이죠. 예. 그럼 그 박정희 대통령의 육필 원고를 네. 다시 출판한다? 그러니까 시하고 일기를 묶어서 한 권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는 몇 편이나 됩니까? 시는 한 18편, 19편 정도. 시와 일기를 묶어서 한 권.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권은 그 62년도에 나온 그 민족의 나갈 길. 예. 그거를 초판에 나왔던 그대로 냅니다. 그냥 영인본처럼. 한문 같은 거 하나도 안 고치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관을 갖다가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서 그렇게 4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권부터 9권까지는 제가 그걸 약간 풀어서 쓰는 걸로 평설. 그거를 예. 민족의 나아갈 길을 예. 풀어서 예, 평설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원본을 못 보신 분들은 그거 자체를 소장하고 계신 거가 이제 의미가 크니까 원본을 다 모아드리는 것이고. 그럼 전체 9건입니다. 9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초기의 육필 원고들을 쭉 다 보신 거 아니에요? 예. 시는 어떻습니까? 하나씩 얘기를 해보세요. 시는 앞부분 이제 제가 시를 갖다가 편집을 하면서 1부, 2부, 3부로 나눠놨는데요. 1부는 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본인의 소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2부는 이제 다 유경소설을 그리워하는 예, 그러니까 한마디 좀 조속하게 말씀드리자면 연애 편지 말하자면 그런 얘기고 꼬시려고 그런 거 하고 마누라가 가니까 나 못 살겠다. 그건 나중에 얘기인데. 나중에 그런 것들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다.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이 없으니까 진짜 힘들다.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담아서 썼는데 뭐 그런 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시고 네. 또 일기 같은 것들은 이게 본인이 이렇게 남한테 원래 보이지 않기를 전제로 하고 쓰는 게 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솔직하게 많이 써놨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되게 바쁠 때는 좀 미뤘다 쓰신 부분도 있고 일기를 전부 다 저희가 찾아낸 건 아니고 아무튼 한도까지 다 찾았는데 박지만 이 회장이 육사 가기 전에는 사흘 내내 연달아 쓰셨더라고요. 예. 내일 간다. 오늘 갔다. 어제 갔다. 해가지고 계속 없으니까 하면서 계속 또 엄마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만이도 뭐 엄마한테 가가지고 육사 뭐 잘 다녀오겠다 이렇게 하고 떠났다 뭐 그렇게 쓰는 건데 이제 그 아버지 모습과 남편의 모습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딱딱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이렇게 다 남 교수는 일기 쓰세요? 저는 OEM 작가라고 그래가지고요. 누가 주문하면 쓰는 편인데 제 일기를 누가 주문할 리가 없으니까 저는 일기는 안 씁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누구에겐가는 숨겨야 할 어떤 내 양심에 끓이끼는 무언가의 행동들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영훈 교수님이 그 문장을 보고 아담 스미스 같은 대학자가 남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뭔가의 내 양심에 끄름직한 일이 무엇일까? 네. 라고 추리해 보신 결과는 여자 문제였다. 여자 문제. 혹시 남 교수는 그런 것 때문에 일기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일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만약 일기를 쓴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사후에 누가 본다는 걸 전제로 하고 쓸 것 같아요. 나하고 똑같군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일기를 안 써요. 왜냐하면 써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며칠 써보고 며칠 지나서 보면 다 쿨하거든요. 네. 다 멋을 막 내고 뭐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안 써요. 그럼요. 역시 구라를 쓰게 된다. 뭔가 부풀리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고 사변적으로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쓰려고 노력하면서 쓰고 있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바로 예. 일기를 안 써요. 예. 그것도 몇 년 있다가 아 이제 나도 철든 좀 들었으니까 일기 써보자 하고 또 써보면 또 그렇게 돼요. 또 안 쓰고. 예. 그럼 이 9건의 책입니다 전부. 네. 9권인데 그 박스를 갖다 이쁘게 잘 만들어 가지고요. 한꺼번에 쭉 들어가는. 네, 들어가서 이렇게 예전에 북골 스님 그 예, 책처럼 그렇게 만들고 역사 소개나거네. 소개나거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시리얼 넘버를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리얼 넘버를 가진 그 케이스 책은 세상에 한 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소장하고 싶은 분들에게 최고의 아무튼 선물을 갖다가 그 시리얼 넘버 1번은 상당히 그 상징적으로 이제 그 누군가에게 드려야겠죠. 예. 그 누군가라고 뭐 박근혜 그렇게 될 공산이 제일 크지요. 모쪼록 직접 드리면 좋겠는데. 언제 나옵니까? 그 11월 며칠이죠. 그 박정희 탄생이 그 전에 한 달 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10월 달 정도나 9월 말부터. 예. 직접 지금 작업은 거의 끝났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 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쓰신 6필론고는 일단 다 보신 겁니다. 네. 박정희는 누구입니까? 거부감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 처음 등장했던 리더. 어떤 리더? 말 그대로 우리가 따는 민족과 국가를 어떤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해 갔던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도 좀 있고, 제가 봤던 박정희라는 인물은 이를테면은 본인이 스스로가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거의 흙수저도 아니죠. 그냥 흙인데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고민들을 스스로, 그러니까 내 운명도 바꾸면서 나라의 운명도 같이 바꾼다. 그러니 국민들도 뭐를 바꿔요? 내 운명을 바꾸면서 나라의 운명도 바꾸고 국민들의 어떤 정신도 바꿔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를테면은 가난하다는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가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절실하지가 않은 거죠. 4.19 바로 직후에 등장했던 이런 경우 대부분 다 지주 출신들도 그대로 다 있고, 이제 그런데 5.16만 해도 당장 그 농촌 출신들이 많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절박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때 예를 들어서 그 일기 중에 그 일기가 다루고 있는 기간은 언제나 해당이 됩니다. 그게 이제 62년도에 한 권이 나왔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윤보선과의 대통령 선거 전 뭐 이런 데 대한 회고는 좀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쉽군요. 일기가 지금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아무튼 구할 수 있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그 모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 뭐 이런 겁니까? 그럴 공산도 있고요. 일단은 11.6 이후에 청와대에서 나온 모든 물건들이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이제 방송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어딘가는 알고는 계시고. 예, 들었습니다. 어디 있다고.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렇군요. 전두환 대통령의 집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딘가에 공공장소인 모양이에요. 공공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개인의 집에 있나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스무고개인데. 예. 전두환 대통령은 왜 책을 3권이나 이렇게 쓰셨을까요? 누구 전두환 대통령? 예.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지런한 분이에요. 부지런한 분이고 또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웃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적 호기심도 많은 분이에요. 네. 제가 한번 전두환 대통령이 보자고 하도 연락이 와서 저만 하더라도 전두환 대통령을 정말 증오하던 시대를 살았거든요. 네. 대학 학창 시절의 예. 끝을 예. 저 양반이 물론 은퇴하고 난 다음이죠. 대통령 물러나고 뭐 감옥 갔다 오고 뭐 다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부국장 할 때인데요. 계속 만나자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만나자고 연락이 오나 하고
어느 날 이제 신촌 집으로 가서 네. 차를 보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쓴 책을 네. 경제에 관련돼서 제가 쓴 책을 견출지를 쭉 붙여놓고 네. 말하자면 내 책에 대해서 저자 직강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책을 견출지를 붙여놓고 그걸 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공부하려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가 뜻밖인데요. 뜻밖이잖아요. 그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예. 근데 제가 쓴 경제책을 M&A에 관련된 꽤 전문적인 책이었어요. 예.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를 쭉 담아놓은.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지적인 게 당겨서 밑줄 쳐놓고 질문까지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그걸 글쎄 예. 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예. 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많이 놀라셨겠네요. 얼마 정도나 학습을 갖다가 같이 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결국에는 그 제가 또 출신이 신문기자니까 예. 앉자마자 바로 그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예. 한 너댓 시간을 그분이 주로 얘기하셨죠. 예. 그래서 과외 공부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본 기회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전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 뭐 새마을 운동도 한다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얘기할 때마다 그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너네는 박정희가 없잖아.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있다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서도 그걸 밀어붙일 새마을 운동인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예. 안 되는 이유 너네는 박정희가 없으니까 흔들릴 테니까 보나마나. 예. 그것이 정규제 TV에 정규제가 없어. 그런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네. 어. 그 제가 놀란 건 62년도에 썼던 그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을 보게 되면은 요새 돌아간 정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정치 평론가가 쓴 글을 보는 그런 느낌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무리 그 뭐 4.19 직후에 이런 혼란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다뤄주겠다고 하지만은 포퓰리즘, 그 다음에 자기 파만 그 이렇게 챙기는 그 파당주의들, 그 다음에 대국에 기대는 거, 눈치 보기, 뭐 돼가지고 뭐. 그래서 제가 62년에 나온 책이 그랬으니까 62년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정신적인 진보라는 것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좀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62년에 대통령이 그런 말을 고민을 했군요.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을 텐데. 그땐 그 말이 없었으니까. 뭐 인기를 찾아서 뭐 이런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얘기 쓰고. 또 그때 이제 4.19 직후에 그 지하에 들어가던 혁신 세력들이 다시 막 들고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쓰면서. 뭐 혁신 세력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예. 종북 좌파들이죠. 그렇죠. 뭐그 뿌리들이죠. 예, 예. 뭐라고 썼어요, 대통령은? 아, 그 무리가 나올 때 거기에 같이 휘말려가지고 날뛰는 학생들과 정치인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사정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 그러니까 6.25 때 올복하지 못한 좌익들 혹은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남아있던 좌익들의 맥이 그대로 쭉 이어져 왔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본인의 네. 소위 군사 배경, 네. 말하자면 군사 배경 중에서도 쿠데타를 5.16 혁명을 하고 말하자면 한강 다리를 건너서 서울시청 앞에 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네. 도열해 있는 예. 그 당시에 네. 박근혜라고 하는 지도자를 옹립한 옆에 소위 성난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군인들이 상당 부분은 함경도 출신 월남 군인들이었거든요. 네. 물론 나중에 이제 권력 투쟁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쭉 사라지긴 했지만 네. 혹시 그런 정치 비사나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 일기에는. 예. 일기에는 그냥 그러고 민족이 나아갈 길 거기에는. 예. 거기에는 이제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몰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주로 써놓으셨죠.
어떤 걸 바꿔야 된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집단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민족이 한번 뭐 들고 일어나 이런 것들은 종종 있었는데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적은 없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거 있고 복지에 관한 얘기들. 누구나 최대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박 대통령이 복지국가를 꿈꿨단 말을 할 때 뭔 소리야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예. 복지국가는 박정희 대통령의 굉장히 집요한 그거예요. 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누구나 직업을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최저선까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예, 국민연금. 예, 물론 시행은 88년부터 되긴 했지만 국민연금을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을 했죠. 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덕분에 지금 사실 우리 의료보험은 굉장히 이제 좋은 시스템으로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복지는 그때 다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뭐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민주화라고 얘기할 때 뭐 전태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당시에 극단적인 무슨 뭐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아니죠. 실제로 예. 전혀 아닙니다. 그때 노동자들의 복지가 사실은 제일 빠르게 컸고 그 전태일도 굉장히 고임금 받던 사람이에요. 네, 본인은 실제로는 예, 우리는 태웠다. 저는 태웠다고 봅니다만은 예. 본인이 뭐 분신 자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저임금에 뭐 시달리고 이건 아니었어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공들의 처지를 갖다가 그 막 마음 아파하고 분개한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본인은 지금으로 치면 최소 7천에서 많으면 한 1억 정도의 연봉을 받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이사 정도 연봉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아버지 때부터 미싱을 하고 집에 미싱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죄송합니다. 미싱 천재예요. 이 승진하는 코스를 보면은 굉장히 이 실력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미싱에. 전태일이.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착취당하는 근로자들이 무슨 그런 착취 그 이미지 아이콘 남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런 사람이 저는 그 도시산업선교나 이런 쪽의 세력과 맞물리는 이런 인생에 이런 것만 없었다고 하면은 어쩌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 봉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다 새로 뜯어게 고쳐가지고 한국 의료산업을 키운 뭐 CEO 정도가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니 세계적인 패션 회사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추진력도 좋고. 예, 네. 그 도시산업선교에서 그 이상하게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자살하도록 만들었죠. 혹은 뭐 원래 편견에 처음 나온 거는 자살이 아니라 옆에서 불을 누가 붙여줬다는 거로 되어 있었죠. 나중에 그 지워졌다 그러대요. 그 책에서. 판이 바뀌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예. 네. 저놈 잡아라 할까봐. 예.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 운이 중요하다는 게 제 친구 어떤 사람도 맘 잡고 살아보겠다 교회를 나갔는데 하필 그게 도시산업선교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집을 기획하고 거의 절반 정도 지금 썼으면은 이제는 약간 박정희가 느껴질 때가 되었거든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때 그 일을 했구나. 어느 정도로 느껴져요? 박정희가 된 것 같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빙의 상태 가까이 근접해야지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계속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절실했다는 거하고 중요한 거는 추진력이죠. 생각은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 전집의 제목을 갖다가 대부분 나라민족 이거 많이 쓰는데 솔직한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같아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 말이 저는 그분한테 가장 제일 어울리는 말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독재니 뭐니 해가지고 욕을 하는데 내 무덤에 침을 뱉고 대신에 훗날에 평화롭고 부유한 세상은 너네가 살아라. 이런 뉘앙스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내 무덤에 침 뱉어라. 그게 아마 그 국민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말이기도 했지만 일기 같은데 거의 느껴지게 되어 있군요. 느낍니다.
본인의 운명을 스스로 예감한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오히려 살아있을 때 침을 많이 뱉었는데 지금은 침 뱉는 분들이 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반대가 됐죠. 예. 오히려 지금은 더 그분에 대한 회고 부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고마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퍼져서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좌파들이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참 듣기 싫은 얘기가 박정희는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그 시대에 그걸 가져서 뭘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가져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시대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의식혁명을 갖다 일으켰는가 하는 거를 사례로 하나 기억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걸 다시 이 20세기로 넘어와서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21세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갖다 생각하지 못하고 박정희 스타일의 뭐를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쪽으로 자꾸만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보들이죠, 뭐. 근데 우리 어릴 때 새마을 운동 노래 들어보셨어요? 예. 창문 밖에서 땡땡거리면서 울리는 소리. 예.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예. 그것도 들었고 잘 살아보세를 초등학교 1학기 때 들었으면 2학기 때 잘 살아줬다 뭐 그런 노래도 막 계속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초 1, 2학년 정도. 지금 몇 달 남았죠? 책 나오는. 뭐 이렇게 급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탄신일 한 달 전 정도까지만 이제 내면 되니까. 탄신일이 11월? 예, 11월 제가 잠깐 예, 11월. 한 9월 말. 예.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네. 박정희 대통령을 회상하는 일. 또 그 시대에 대한민국인들이 눈을 뜨고 네. 몸을 일으켰다는 사실. 네. 참 이거 기억할 게 많은 민족이나 개인은 좋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기억할 게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어서 네. 우리들이 그 시대를 잘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